자, 유형 17번에서는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성질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게 근이라는 얘기니까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근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따라서 얘를 넘겨. 그러면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넘겨. 그럼 플러스 1이지.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거잖아, 그죠? 그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4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넘기면 다 4가 되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오니?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자, 이것은 x의 3승 마이너스 1은 0에서 x 마이너스 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요 형태에서 유래되는 시간이야, 그지?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다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고, 그지? 요런 게 나오고 3승은 1이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다. 뭐 이런 게 다 유도된다는 얘기죠. 맞지? 요런 걸 기반으로 틀만 그대로 유지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했던 것처럼 2오메가 넘기면 2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4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아까 위에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x 3승 마이너스 1은 0에서 유도되는 식이니까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얘는 오메가 3승에 3이 68에 오메가 제곱이 남고, 얘는 오메가 3승에 3, 3은 9니까 오메가가 남고,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된다. 자,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요런 형태는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고 얘가 오메가 바라는 얘기야. 자, 직접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죠.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자, 여기서 유도될 수 있는 거 x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여기에 근이고 오메가 바도 여기에 근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통해서 유도하면 됩니다. 뭐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계속 변형을 해서 찾아주면 되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든다면 오메가 바가 뭐야? 오메가 분의 1이지. 그럼 얘가 오메가 바란 말이야, 그죠?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이 얼마야? 1이니까 2번은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하고, 자, 뭐 비슷한 얘기니까 요 유형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형 19번까지 풀어보면 될 거야. 자, 유형 20번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자. 처음에 주어진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냐. 지금 부은 물이 75파이를 부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물의 부피가 75파이고, 그럼 전체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니? 파이의 x의 제곱 곱하기 x니까 x 3승이지. 이것은 75파이를 부은 거에다가 플러스 파이의 x의 제곱 곱하기 높이 2 이렇게 해주면은 파이를 다 날려.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5는 0이 되겠다. 자, 얘를 풀어야 되겠지.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5를 집어넣을까? 5 3조 125 마이너스 5, 5, 25, 5, 50 5를 집어넣으면 0 된다, 그지?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지고 x의 제곱 상수항 15지 플러스 15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따라오겠죠. 는 0이네. 여기서 뒤에서는 허근을 가질 거고, 따라서 x는 5가 된다. 처음 주어진 원기둥의 부피 이거죠. 따라서 파이의 곱하기 5의 3승 125파이.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식 세워서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 1054번 문제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이 문제 여기랑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문제고, 읽어보면 나중에 알아.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그어서 또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긋고 또 이렇게 그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1번 같은 경우 많다. 자, 끝까지 하자. 유형 21번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에 이걸 푸는 거야. 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 y를 b라고 해줘.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밑에 거를 변형을 해주면은 얘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5가 되잖아.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마이너스 2xy는 5가 될 거고, 따라서 2xy는 4가 되겠다. 따라서 xy는 2가 되겠네.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고 xy가 2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이 2인 방정식을 만든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이 2인 방정식. 따라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므로 t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이것을 구하라. 3, 3은 9 곱하기 1, 9 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에서는 소거하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거에서 y는 2x-5니까 y에다가 집어넣어서 x의 값을 구해낸다. 풀어보세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것과 똑같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있을 때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식을 만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의 플러스 12는 0이 된다.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x가 3이거나 y는 4 또는 x가 4거나 y는 3 이렇게 해를 가질 수가 있겠다. 전부 다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변형하면 됩니다. 얘도 밑에 있는 거 변형하면 되잖아. 밑에 거 변형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y는 3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얘가 4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어서 xy를 구하고, x 더하기 y가 4고 xy가 얼마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런 형태로 다뤄주면 됩니다. 자, 23번.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일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입니다.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그러면 x가 하나, y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뭐 어느 쪽을 변형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다. 어느 쪽을 변형해도 상관없죠. 밑에 거에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x가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x가 하나.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절반의 제곱 짝수니까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돼야 된다. 2, 3,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 응? 잠깐만. 잘못했다.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1 더하기 2, 3, 6에다가 더하기 2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지. 1번. 이런 형태로 풀어주는 거예요. 오직 한 쌍의 해. 자, 아까는 위에 거는 오직 한 쌍의 해였잖아. 밑에 거 실근을 갖도록 그럼 같이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이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 자, 이제 거 2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4인 그 원을 C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XY인 두 원을 여기다 대접했다. C1과 C2의 넓이의 합이 100파이일 때 X-Y를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보죠. 여기도 14잖아, 그지? 그러면은 2y 더하기 2x 2x 더하기 2y가 28이니까 x 더하기 y는 14라는 것을 하나 얻어냈고, 넓이의 합이 100파이다. 처음에 거 파이의 x의 제곱 플러스 파이의 y의 제곱이 100파이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0이 될 것이고,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가 되니까, 아니다, x 더하기 y 제곱 모르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거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28을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72가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x가 더 크지 y보다? 따라서 루트 72.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 빼주면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해보고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 유형은 유형 25번은 있잖아.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에 좀 자, 자,
얘는 있잖아. 먼저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연립되어져 있는 경우는 먼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 누구를 인수분해하냐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는 0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지.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그러면 x-4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x는 4y 이렇게 될 거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y라면 이제 밑에 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33. 그러면은 3x의 제곱이 33이 될 거고 x의 제곱이 11이 될 거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될 거고, 두 번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1이겠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자, 두 번째 x는 4y라고 한다면 밑에 있던 거에다 집어넣어요. 4, 4, 16 16이랑 2랑 곱하면 32의 x의 제곱 플러스 32의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33. 자, 똑같이 y의 제곱은 11이 되겠네. 1이 되겠네. y의 제곱은 33이 되니까. 따라서 y는 풀마 1이구나. y가 풀마 1이면 x는 풀마 4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럼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이쪽에서는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무조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부호가 달라서. 근데 이쪽에서는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4죠. 그러면 이게 더 크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해결하는 거야.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자,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푸는 방법이 또 있어. 얘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애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될 때는 뭐 2차식을 갖다가 소거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2차식이 소거가 안 된다?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은 지금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시험에 나온다. 자, 그 다음 이런 유형은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어떤 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게 서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더하기 b가 되고, 밑에 거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a가 되지. 이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버려요. 빼면은 a-b의 알파 플러스 b-a는 0이 되고, 자, a-b로 묶으면은 알파-1은 0이 된다. 따라서 a랑 b랑 같거나 또는 알파가 1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랑 b랑 같으면 이 두 2차식이 같은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두 개의 공통근을 가지게 되지. 따라서 우리는 공통근 알파가 1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알파도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 더하기 a가 0이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부정방정식. 자,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것의 부정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정식이 얘처럼 미지수가 x, y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식이 두 개 있어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자, 얘처럼 모양을 딱 기억해놔. 이렇게. 그러면은 괄호를 두 개 딱 쳐. 그래서 앞에 x, y가 있으면 여기 x, 여기 y. 자, 마이너스 2x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니까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3을 해줘야지 식이 똑같아지죠. 따라서 x-2, y-2는 3이다. 그렇다면 얘가 1이거나 3이거나 3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x는 3이고 y는 5다. 이때는 x가 5고 y가 3이다. 이때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네요. 합이 제일 큰 것은 8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유형도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다. 두근의 합이 얼마야? m-5죠. 두근의 곱이 얼마야? m 플러스 2야. 여기에서 m을 소거시키면 아까 했던 위에서 이런 식이 나와. m에 관한, 알파 베타에 관한. 그래서 위에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이런 거. 자, 지금 방금 했던 27번도 중요하고요. 여기 28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어.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 부정방정식이야. 자, 부정방정식인데 위에 거는, 앞에 거는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정방정식.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래서 괄호 2개 딱 치라 그랬지, 그지? 이 정수라는 조건,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정수라는 특수한 조건이 주어진 거다. 그런데 이거는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 뭐야? 실수라는 조건이 특수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뭐 정수라든지 자연수라든지 이런 건 특수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수라는 걸 특수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내림차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하고, 변형이 안 되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얘는 변형이 된다. 어떻게? 이 5y제곱을 4y제곱과 y제곱을 뜯어서 앞에 거에다 연결하면은 x-2y의 제곱이고 뒤에 거에서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잖아. 따라서 0과 0이 돼야 되니까 x는 2y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따라서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자, 얘는 뭐 안 되잖아, 그지? 그럴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x에 대한 내림차순.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의 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실수라는 얘기는 실근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 그러면은 판별식이 y 플러스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y의 제곱 플러스 6y 더하기 5가 0 이상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가 0 이상이고, 자,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야. 자, 마이너스를 다 없애면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이하가 되죠. 따라서 y 플러스 2의 제곱이 0 이하가 된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y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값이 나온다.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뒷부분까지 쭉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쫙 다 풀고 서술 기출까지 풀고 1등급까지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선생님이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1등급을 지금 푸는 것보다는 일단 진도를 다 끝내고 나서 1등급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까지, 여기 서술 기출 유형까지 풀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여기 유형 문제까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풀어 놓으면 돼요. 그래, 화요일날 보자.